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8회 실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중동상해고요.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자, 1번 1월 5일 거 먼저 풀어볼게요. 0105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은행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하셔야 되겠죠? 800번대 4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긁었으니까 국민카드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1번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04월 30일 23년 기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여 23년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 1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받았네요. 환급.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원천 징수 2개 배웠죠. 원천 징수 하다, 예수금,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당하다, 차변에 선납, 세금, 그죠? 지금 이걸 지금 환급받은 거예요. 선납세금을. 자, 그러면 일단 장부조회도 한번 해봅시다. 장부조회 하라고 하니까, 관련 계정을 조회하라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 합잔에 들어가셔가지고 선납세금을 보세요. 12월 31일. 자, 여기 선납세금 여기 있죠. 423만 7천 원에 여기 이자 소득 원천 징수세액이 있고 법인세 중간이납이 있고요. 작년에 2월 된 거니까 요거 15만 원. 그쵸? 요거를 우리가 지금 환급받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닫고 차변에다가 해계 처리를 합시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에 103번 15만 원. 대변에 136번 전납세금 이렇게 끝났고요. 8월 14일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보통주 5만 주를 5만 5천 원에 감자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자, 감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네요. 그리고 감자 전에 자본 내역을 보니까 아하, 감자 차익이 있었다. 중요한 단서죠. 매도 가능 증권도 있는데 얘는 지금은 우리는 필요가 없죠. 자, 일단 해볼게요. 일단 증자하시면 대변에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기억나시죠? 감자하면 주식을 소각하는 거니까 무조건 자변의 자본금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셔라 그랬고요. 하여튼 대변의 자본금이든 자본의 자본금이든 무조건 액면금액 그쵸? 그리고 주식은 자본은 우리가 보시면 항상 자본 잉여금과 자본 교정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뭐가 있죠? 주식 발행 표가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거랑 딱 반대되는 애들 이게 자본 조정이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애들 서로 상계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여기는 감자 차손 여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얘네는 서로 같이 잔액이 동시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쓸 때는 반드시 손실하고 먼저 상계를 하고 남은 돈을 이익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 자 여기 만약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이 남았다 이럴 때는 반드시 먼저 차손 주주와의 손실난 돈의 금액을 다 상계하고 나머지가 주주하고 거래에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잉여는 우리가 남은 돈 잉여 보세요. 초과금 잉여 남은 돈 초과 남은 거 맞죠? 네, 플러스 익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얘네들은 뭐로 한다? 플러스 하는 금액이고요. 여기 할인하면 마이너스 할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손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처분 손실도 마이너스 얘네는 반드시 같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익을 쓸 때는 손실부터 상계하고 손실을 쓸 때는 이익부터 상계하고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만약에 손실이 나오면 이거부터 상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지금은 감자죠. 감자는 차변이 자본금이죠. 그래서 8월 14일 날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꼭 바꾸시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차변의 자본금 액면으로 해야 되니까 5천주 곱하기 5천원, 5525, 2500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내줘야 되죠. 감자하면서 내줘야 되는 데는 5,500원에 이 발행가액에 내줘야 되겠죠? 5,500원에 5천주 이렇게 맞죠? 그럼 500원 더 줘야 되네. 5525 다시 더 더하면 2,000 얼마인가요? 750만 원인가요? 2,75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0만 원만큼이 손실이 생겼는데 반드시 이익을 먼저 상기한다. 그쵸? 차변에 감자 차익 먼저 180만 원.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 180 상기하고 이게 진짜 손실인 거죠. 감자 차손 이렇게 감자 차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자는 대변의 자본금, 감자는 차변의 자본금. 감자란 주식을 소각한 겁니다. 근데 항상 차변에 있든 대변에 있든 뭐로 한다? 액면으로 한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다음 갑니다. 10월 1일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을 전액 외환은행의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성금 결제하고 여기 외상대금이 있었는데 외상대금을 지금 갚았다 이런 말이네요. 수수료는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으로 주고 이 수수료는 뭐로 했대요? 자, 판관비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됐네요. 판관비로. 그리고 하나의 전비로 해라. 번호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1억 9,700이고요. 이걸 갚을 때 보통예금 여기서 돈이 나갔대요. 원화대금 1억 9,500. 그리고 수수료가 이게 2만 원이 있대요. 이거를 우리는 현금 내주면서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로 해라. 이런 말 맞죠? 네, 요겁니다. 자, 근데 이 상품 대금이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외상 장부에 적어 놓으면 외상 매입금. 이게 이제 좀 뭔지 잘 모르겠다. 계정이 이러면 이게 조회를 해보세요. 해서 거래처 원장 01 12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하시고 251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하나가 163 이렇게 보시면 그렇구나. 외상 매입금이 작년에 넘어왔구나. 맞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되죠. 물건을 상품을 매입할 때 외상값은 외상 매입금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날짜가 10월 1일 날짜를 항상 먼저 바꿔야 되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 차변에 251번 하나 이렇게 써주시고 1억 9,700 줬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를 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1억 9,500 그쵸? 네, 1억 9,500. 자, 그 다음에 돈 현금 내주라고 했죠? 대변에 현금 200 현금 200 그리고 차변에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판관비 831번 수수료 비용 여기다가 200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 그쵸? 그런데 대차가 지금 200 났어요. 이게 1억 9,700을 갚아야 되는데 1억 9,500만 갚았으니까 200이 이익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외환 차익이 우리가 907번 이거죠. 외환 차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월 5일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5일 문제. 자, 10월 5일 날짜 바꿀게요. 05일. 당사는 금융기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로서 생산직은 우리가 DB형이네요. DB형. 생산직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요. 판매직은 우리가 학정기여니까 DC형이네요. 학정기여형은 퇴직급여. 네, 한간이에요. 1,500.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보통예금. 이것도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해야 돼. 자, 아까 전에 거도 하나의 전표. 아까 요거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10월 1일.
자, 이 번호가 하나의 전표라는 건 이 번호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이러면 틀려요. 왜냐? 이게 번호가 지금 하나,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배웠죠? 번호 수정 눌러서 이걸 같은 번호로 1번, 그리고 여기도 1번 이렇게 같은 번호로 맞춰주셔야 돼요. 2번 하셔도 되고 번호 주성을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의 전표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번호를 같은 번호로 해주셔야 된다. 네. 그 다음 문제 다시 아까 틀릴 뻔했다 우리 그쵸? 하나의 전표 여기 안 나왔으면 제가 그 체크를 안 했네요. 10월 5일 또 하나의 전표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차변에 생산직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걸로 하시고요. 2,5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800번대로 하셔야죠. 반감비니까 반감비 퇴직급여 요거는 1,500 그리고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번호가 하나의 번호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맞네요. 하나의 번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재무회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전표를 닫으시고 메인 매출을 열고 자 일단 1번의 메인 매출 문제가 01월 06일이고요. 일단 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되겠고 밑으로 내려서 메인 매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무이급의 메인 매출은 똑같이 자선 문제 자 1월 6일 아까 날짜 바꿨고요. 네 1월 6일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하여 판매 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방방곡곡에 홍보물 영상 제작을 의뢰하여 배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일단 유형부터 잡아볼까요? 오른쪽에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광고니까 50일 과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 읽고 할게요. 대금은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 계정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좋네요. 사용할 것. 네. 자, 그러면 여기 거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대행 그대로 쓰겠습니다. 수수료 공급가액이 160. 어디에서 우리가 받았냐면 방방곡곡에서 받았고요. 전자예부는 여고요. 자, 분계는 아까 외상하라고 그랬으니까 2번 하시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외상 매입금을 뭘로 주면 돼요? 253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대신 뭐로 한다? 833 광고손전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제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2번 문제 최대한 줄인 거라 2월 2일 0202 자 밑으로 아유 살짝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하여 이거 1월 6일 거 했구나. 2일 거 해야지. 자 정성상회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네요.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발급은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유형은 11번. 요거부터 해놓고 할게요. 이금은 계약금으로 받은 2천만원 정성상회가 배에서 양도받은 한일무역 약소금 600만원 보통예금. 돈이 막 아주 복잡하게 받았어요. 그럼 일단 품목부터 정해볼게요. 제품. 이렇게 제품.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그거 할까요? 제품, 요걸로 할게요. 플라스틱 제품 쓰시고 공급가액 1,0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아까 공급받는 자가 정성. 그 다음에 전자예부는 0. 분계는 아까 혼합이었어요. 혼합. 복잡하게. 자 일단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쵸? 부가세수금 제품 매출. 자 이제 순서대로 해봅시다. 일단 계약금을 2천만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259 선수금 계약금 2천만원 받았죠? 네 2천만원. 근데 위에가 1,000만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1억이네 1억 그쵸? 1뻥뻥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수금이 2천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면 이제 6천만 원은 우리가 뭐 했냐면 배에서 양도 받았어요. 그래서 자변에 110번 받으러 어디서 받은 거냐? 한일무역에서 발행한 걸 받았다. 한일무역 6천. 자, 이제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네요. 103번. 이렇게 하시면 끝났죠. 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순서대로 회계 처리만 하고 배서 양도한 거니까 여기를 계정 과목을 그 거래처를 좀 바꿔준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문제 4월 18일 0418 4월 18일 해보겠습니다. 자, 대안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받았으니까 이쪽이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면 52번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5,500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한 이렇게 하시고 전자여부는 여. 자, 분계는 언제 그랬어요? 4월 18일 날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요거는 외상이죠. 외상.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변의 원재료 이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5일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2000cc니까 세금 계산서 받으면 이제 불공이에요. 달러 자동차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불공이네요. 자, 그럼 일단 유형부터 정하고 오겠습니다. 06월 051 자, 받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5일 아니면 5사인데 이번 문제는 불공. 그 다음에 품목은 자동차. 이렇게 쓰겠습니다.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세금 계산서 볼까요? 네. 승용차라고 썼네요. 승용차.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승용차. 공급가액 보니까, 네. 공급가액은 밑에서 봐야 되겠네요. 2,100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달러. 자동차. 전자여부는 전자세금 계산서. 자, 그 다음에 불공사에는 우리 3번, F2 눌러도 되지만 3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그 다음에 분계는 아까 위에 보니까 뭐 현금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급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혼합하시고요. 혼합. 자, 이제 밑에 원재료 아니고 차량 운반구. 불공이니까 이렇게 2100과 210이 업어서 2310만원. 대변에 현금. 현금이 310만원, 나머지는 25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 20일 또 풀어볼게요. 6월 20일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랜드로버에게 제품을 3만 달러 했습니다. 3만 달러. 자,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그래서 직접 수출은 1번이고 중개무역은 이게 2번이거든요. 요게 주의할 사항이고요. 대금은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였다. 선적한 당일 18,000달러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외상이겠네. 외상. 그쵸? 자, 밑에 6월 20일 회계 처리하시오 했어요. 선적일에 우리가 기준환율. 오늘 6월 20일이니까 배에 물건 실은 게 요거네요. 선적일에 기준환율. 자, 요거고요. 우리는 요거는 일단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요거는 외상인 외상. 그죠? 네, 잔금 청산일은 7월 15일이니까 요거에 대한 걸 미리 통장으로 받아야 돼.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수출이죠. 수출은 16번 왼쪽에 품목은 똑같이 제품. 자, 일단 3만 달러고요. 1200원 아까 뭐였더라? 1200원 그쵸? 이렇게 하시면 3600만 원입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했냐면 랜드로버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F2 하시면 여기 요거 수출대행 맨날 요거 했었는데 우리 요번에 2번 하셔야 돼요. 2번 아셨죠? 예전에 정말 한 십몇 년 전에 요거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동안은 계속 수출하면 1번 그 다음에 영세하면 3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개무역 꼭 요걸로 하셔야 돼요. 번호 바뀌면 틀립니다.
수출 번호는 없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판 거 맞았고 차변에 우리 아까 전에 먼저 얼마 받았어요? 통장으로 18,000달러 받은 거죠? 그러면 18,000 아이고 18,000 곱하기 1,200원 요걸 먼저 하셔야 돼. 2,160만원 103번에 2,160만원 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108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부속서류 뭐 이렇게 나오면 쉽죠. 자 이번에 구성은 일단 신용카드 발행금액 지표표랑 수령을 해서 한꺼번에 하고 4점 줬네요. 그리고 신고서 6점 주고 이번에 그러면 전자신고는 안 나왔던 소리네.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 매출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은 이거죠. 발행금액 집계표. 그쵸? 발행금액 집계표. 자, 그럼 여기 7월 10일은 우리가 200만 원이고요. 영세율 매출. 8월 20은 일반 매출. 그럼 요건 둘 다 과세. 9월 30일 거는 지금 면세 매출. 이렇게 되네요. 과세가 두 개고요. 면세가 하나다. 글자가 깨지니까 요건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에 가서 먼저 발행금액 집계표. 이렇게 가시고, 먼저 2기 예정신고기간이에요. 7월에서 9월. 이거 날짜 틀리면 틀려요. 정확하게 7월에서 9월. 자, 먼저 가세매출부터 보겠습니다. 가세매출부터. 가세매출이 두 개예요. 가세. 영세랑 일반. 그쵸? 그러면 200에 440. 그럼 640을 신용카드 과세매출 여기다가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세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신용카드 면세 여기다가 100만원 이렇게만 쓰시면 끝나요. 뭐 중복공제가 없어서 지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계산서 있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있으면 여기다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요. 자 그럼 하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명세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입 수령명세서 가시면 일단 우리 수령명세서에서 주의사항이 있었죠. 먼저 넣으시면 안 되는 게 1번이 뭐였어요? 잠깐만요. 수령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제 안 돼. 1번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 수치하면 이중공제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불공제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4,800만 원에 이달하는 간이과세자한테 받아오면 안 되고요. 면세사업자한테 받아오면 안 되겠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불공제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없죠. 여기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세 버스는 예외. 그렇죠. 전세 버스는 예외.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매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 거. 얘도 됩니다. 근데 면세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이네요. 얘는 안 됩니다. X. 얘는 안 되니까 X.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만 또 넣으셔야 되겠어요. 글씨를 또 줄여야 되겠죠. 자, 아이고, 얘는 요것도 안 되네. 이렇게. 요걸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자, 여기다가 수령명세서 들어오시고요. 수령명세서. 자, 수령명세서에서 자,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날짜. 아까 우리가 7월에서 9월에 썼죠. 날짜 잊으시면 큰일 나요. 07, 09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우리카드 법인명의 사업용 카드 3번이에요. 3번. 자 먼저 여기에 1번은 07, 12. 자 3번 사업용 신용카드 FE 누르고 우리 여기다 쓰시고 카드 회원번호는 FE 누르고 우리카드 여기다가 하셔야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9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0813 자, 우리카드고요. FE 눌러서 만물, 그 다음에 FE 누르고 우리카드.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7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신용카드, 우리가 수령명세서까지 작성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가겠죠. 부가세 신고서. 당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원으로서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이다 라고 했어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자료를 보고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법인은 예정 확정 이렇게 하죠. 1기. 자, 일단 1기 과세기간이 있어요. 1기는 예정, 그 다음에 플러스 확정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기 예정 있고요. 플러스 예정 있고 플러스 확정 있고 이렇게 해서 6개월씩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늘 여기는 슬래시로 할게요. 플러스 하지 말고. 법인은 이렇게 예정 확정을 신고 납부하지만 개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정을 고지하고 확정 6개월을 신고 납부하고 개인은 예정을 국가가 고지해주고 6개월을 신고 납부하고 근데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 이게 기준이 뭐냐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 사업자도 이렇게 개인 사업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했었죠. 그때 우리가 신고서를 6개월에 한 번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날짜를 쓸 때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언제 해서요? 7월에서 12월 쓰셔야 돼. 10월에서 12월 쓰시면 틀립니다. 이번에 요거를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잘 하냐 안 하냐가 여기에 관건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소규모 영세법인이구나. 이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7월에서 12월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쵸? 그리고 내가 고지했던 것, 국가에서 나의 회사로 고지해줬던 건 여기서 빠져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해볼게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출에다가 매출. 자, 매출 자료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4억이네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여기 3번에다가 부가세 포함이니까 5천.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에다가 1억. 너무 쉽게 나왔고 대손세액 공제받았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 자, 회수니까 길거리 가다 만났으니까 돌려주세요. 부가세 다시 내세요 하는 거죠. 부가세 내야 되니까 100만 원 내고 대손 공제하면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 매입.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이니까 3억 3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고지 받았던 거 제가 받아서 갖다 낸 거 200만 원은 까겠습니다. 이렇게 200만 원을 22번에다 놓고 200 예정 고지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니까 전자신고 했대요. 그러면 전자신고하면 54번에 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산 5문제 나오죠? 결산 풀어볼게요. 자, 10월 3일 거 수동, 그 다음이 수동, 그 다음은 또 수동. 그 다음에 요거도 수동, 그 다음이 자동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월 3일에 판매부서 사용할 화일철 10박스를 20만원에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했네요. 그럼 이번엔 소모품 B 할 차례네요. 10박스 20만원이라는 건 한 박스에 2만원이란 소리네요. 자, 그런데 결산일날 2박스만 남았으니까 2박스 2만원씩 4만원이 남아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자, 하시고 창 좀 일단 줄이고 자, 먼저 차변에 소모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소모품 B 하고 나와야 되겠죠. 판매부손이가 830 B인데요. 20만원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4만원이 남았으니까 16만원은 썼다 이 소리네요.
그리고 대변에 122번 이렇게 아이고 173번 이렇게 하시면 수목금이 이렇게 웃으십니다. 예, 20만원 나누기 10박스 하면 한 박스당 2만원이에요. 두 박스 남았으니까 4만원 남았잖아. 4만원 빼고 다 썼다 이런 소리죠. 다음 자 5월 1일날 입금된 임대료가 240이래요. 회계처리를 임대료이다. 회계처리를 뭘로 했다고요? 임대료. 그럼 이번에 대변에 선수수익을 하셔야죠. 선수수익. 이렇게 먼저 임대료를 했으니까 그러면 선수수익을 했으니까 이게 내년도분이잖아요. 1월부터 4월이네. 그쵸? 그러면 24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4개월 1, 2, 3, 4 내년도 4개월 이게 80만원이 선수수익이다 이런 뜻이네요. 선수수익 80만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가 임대료 904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904원.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3번 또 수동이었어요.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에 있는 주식을 만원에 샀어요. 23년도에. 그러나 우리가 기말에 뭘 했어요? 평가를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미끼 던져놓은 거고요. 자, 일단 우리는 9,000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가 됐어요? 9,500원. 500원이네, 500원. 500원 곱하기 2만주 이렇게 하시면 되죠. 500 곱하기 2,000주. 그럼 얼마예요? 100만원인가요? 그럼 차변에 107번. 어떻게 해야 돼? 100만원 올리고 그리고 대변에 905번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잡으면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화폐성 자산은 처음 나왔으니까. 자, 당사의 비화폐성 매화자산 및 화폐성 매화부채의 결산일을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단 선급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 비화폐성 매화자산 있죠. 요 비화폐성 매화자산이라는 건 이건데 이건 이제 기말에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 안 하는 거. 아이고, 요걸 하면 안 되겠네요. 요거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산을 우리가 화폐성 자산이라고 해요. 평가하는 거. 그러면 우리 이 장기차입금을 2만 달러를 빌려왔는데 지금 현재 얼마란 소리예요? 1,440만 원. 1,340만 원. 그런데 이거는 발생을 현재 환율이고 이건 필요 없다 지금. 그죠? 얘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리고 현재 기말의 환율이 지금 얼마란 소리야? 이거. 기말의 환율이 1,200원인데 지금 현재는 1,300원이 됐다. 이 소리네요. 2만 달러 빌려왔는데 지금 1,200원이 빌려왔는데 1,300원이 됐으니까 100원 더 갚아야 되잖아요. 100원 곱하기 2만 달러니까 200만 원이죠. 여기 100원, 요 사이가 100원, 그 다음에 2만 달러. 그러면 200만 원만큼 더 갚아야 되니까 손실이 난 거죠.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은 955번. 외화 환산 손실 200. 그리고 대변에 장기차입금 293번 이렇게 장기차입금을 더 많이 계상을 해야 되겠죠. 200만 원을. 여기 이 문제는 중요한 건 비화폐성 자산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생일 현재 환율은 지금 필요 없다. 왜냐면 발생했고 요때 기말에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쵸? 네.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그쵸?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실사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보니까 장부상은 필요 없어 지금. 실사가 중요한 거지. 그 얘네가 지금 실사를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가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4,800개는 얼마 하셔야 돼? 곱하기 5,000개를. 여기는 우리가 글자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5,000개를 계산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4,500개를 곱하기 몇 개 하셔야 돼. 여기는 15,000원. 이게 취득단가니까 취득단가. 그래서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1,300개도 2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넣으셔야 돼요. 계산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비정상 간모가 지금 1,500개에서 1,300개가 됐으니까 200개가 비정상 간모니까 먼저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200개 곱하기 2만 달러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400만 원이네. 우리가 비정상은 뭐 한다? 회계 처리한다. 1,500개에서 1,300개가 됐으니까 200개가 지금 없어진 거죠. 2만 달러. 근데 비정상적으로 갔으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손실 잡으셔야 되겠네. 그쵸? 수량 간모는 간모손실. 자, 400만원. 200개 곱하기 아까 얼마였어요? 2만원. 대변에 제품 150번. 아, 제품이었나요? 밑에 볼까요? 네, 상품이네요. 상품. 그러면 상품 146번. 네, 상품. 그런데 요거를 반드시 타계정으로 대체를 꼭 붙이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일반 수동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 숫자를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쵸? 4,800원 곱하기 5,000. 그럼 얘는 2,400. 그 다음에 얘는 4,500 곱하기 15,000. 그러면 6,750. 그 다음에 1,300 곱하기 2만. 1,300 곱하기 2, 2, 이렇게 하면 2,6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넣어줍시다. 2,600. 이렇게. 자, 그러면 원재료부터 결산자료 입력. 자,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먼저 상품에, 우리 아까 여기 타계정 넣은 거 있죠? 자동으로 400 들어왔죠? 자, 상품은 아까 우리 얼마 찍어야 되나 볼까요? 2,600이었나요? 제일 아래. 네, 2,600. 그 다음에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는 아까 2,400. 그 다음에 제공품은 없고 제일 아래 제품이 6,75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넣고 뭐 하셔야 된다? 네, 전표 추가 꼭 누르셔야 된다. 예. 이렇게 하시면 결산까지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만 하면 끝나죠. 자, 원천징수 이렇게 뭐 나왔나 볼까요? 자, 24년 기속 원천징수 관련 자료이다. 15점. 먼저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이 나왔어요. 생산직 근로자네요. 생산직. 자, 박지은이고요. 박지은과 최수지의 3월분 급여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수당공제 등록, 급여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했고요. 단, 수당공제 등록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에는 네, 여기 보세요. 부로 체크하래요. 나머지는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 월정액은 그대로 돌아. 얘를 6점 줬네요. 네, 많이 줬네요. 6점. 자, 그러면 지은이 거랑 여기 수지 거랑 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조건의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부터 과세 비과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식계는 우리가 밥을 주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맞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비과세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비과세로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3천만원 이하 인자는 우리가 비과세죠. 그리고 월정급여는 210만원이고요. 월정급여가 얘는 190, 얘는 300이네요. 자, 그럼 넣고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격증수당 여기 보시면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수당 얘는 자격증수당은 아예 과세 그쵸? 사내대출 원리금은 우리가 공제 항목에 들어가야 되니까 따로 옆 탭에서 가는 겁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사원 등록에 가서 얘네들의 급여를 먼저 넣어주셔야 돼. 그쵸? 네. 얘네들은 비과세 생산직이고요. 일단 비과세를 넣으면
알아서 과세 부분은 과세로 가고 비과세는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여기에 가서 사원 등록은 이렇게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박지은이 생산직 있죠? 여기 여고요. 여 한 다음에 요거 박지은이 2,400만 원 넣으셔야 돼요. 2,400. 이렇게 그 다음에 채수지도 마찬가지로 열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얼마로 넣으셔야 돼요? 2,800. 이렇게 2,800을 넣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급여자료 입력에 와서 여기에 있는 사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제 항목에서 요거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3월분 03월 자,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 31일 자, 그 다음에 박지은의 수동공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식대가 비과세. 저는 이제 밑에 화면을 좀 보고 해야 되겠어요. 프린트물을. 자, 여기 볼게요.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 그리고 상여는 없죠. 여기에 상여는 없으니까 부하시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없으니까 부하시고, 월자수당도 없으니까 식대 아까 비과세였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아까 비과세였고요.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격수당도 과세가 있었어요. 자격수당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를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등록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공제등록은 아까 우리가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F2 눌러서 우리 아까 기타라고 했었어요. 기타. 그쵸? 아, 대출이라고 했네요. 대출. 이렇게까지 넣으시면 이제 우리가 넣을 준비가 된 거예요. 기본급, 이렇게. 그냥 여기. 자, 그럼 이제 박지은이부터 넣기만 하면 돼요. 자, 박지은이가 300만원. 이렇게. 300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2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 야간 근로수당은 봐보세요. 아까 박지은이는 이 급여가 300만원이니까 이걸 20을 넣어도 일로 안 들어가죠. 비과세로 안 들어가고 과세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자격수당은 1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5만 0750원. 건강보험이 11만 8,750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사내대출금 상환 266560. 이렇게. 10만 7,66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채수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채수지, 기본금 190,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이 20만원, 야간근로가 20만원. 그러면 이제 채수지는 이게 190이니까 알아서 비과세로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50만원. 그쵸. 자격수당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국민연금은 85,500원. 이렇게 건강보험은 67,3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8,720원. 고용보험이 15,200원. 사내대출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17,18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없으니까 이걸로 해서 6점. 되셨죠? 자, 2명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사원 등록을 넣고 비과세 넣은 거예요. 생산지. 그 다음에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셔야 되냐?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택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뭐 이렇게 많아.를 하시오. 그 다음 불러오기 하셔야 되고요. 본인은 되고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어머니 안현주 일용직은 분리과세니까 무조건 되고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은 100만원까지인데 지금 150만원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소득 금액으로 못 들어오면 뭐만 먹을 수 있다? 의료비만 먹을 수 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아들은 우리가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카드 1번. 그 다음에 유진 되고요. 다 됩니다. 이제 자, 아닌 사람도 놓고 불허하래요. 자, 일단은 저는 요거부터 먼저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가셔가지고 일단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에 가서 F2 누르고 유선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명세 종전근무제 없으니까 부양가족부터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내 6명 넣어야 돼요. 자, 가보자. 네. 해줘야 되니까 엄청 불편해. 자, 부양가족에 먼저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이걸 놓고 여러분 밑에 보고 넣을게요. 아셨죠? 밑에 프린트물을 보고 넣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본인은 기록되어 있고 본인의 우리가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특이사항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머니 일단 넣으셔야 돼. 직계 존속이고요. 어머니가 안현주. 그 다음에 1번 62051120477719 이렇게. 그 다음에 초과 소득 여부는 부 이렇게 해서 엄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임돌 배우자 1번 자 900-115-2374-239 이렇게 글자가 틀렸는데 다시 할게요. 900-115-2374-239 이렇게 넣었으니까 1번 요. 네, 그래서 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 4번 아들이 류도 자, 1번 떴고 15013141656117 자, 그 다음에 아니고 부 그 다음에 애기약 아까 장애인 복지법이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류진 1번 그 다음에 180121416511로 6세 0 네, 6세니까 우리가 자녀세액공제는 못 먹어요. 자동으로 안 붙어진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모두 다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 확인된 자료래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국세청으로 하래요. 자, 보험료 류선 되고요. 임솔 아까 아내였으니까 아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못 먹어요. 의료비 빼고는. 그 다음에 류도는 되죠. 얘는 근데 따로따로 넣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비는 유선제 본인 거 되고 류도 영어학원비 류도 아까 몇 살이었냐면 류도가 아까 전에 부양가족에서 몇 살이었어요? 9살. 그럼 영어학원비는 안 돼야죠. 그쵸? 영어학원비는 안 된다. 가보겠어요? 영어학원비 안 된다. 그 다음에 엄마 당연히 직계존속은 교육비 안 되네요. 그럼 교육비는 뭐만 먹는다? 본인 것만 먹는다. 자, 의료비는 이제 다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선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먹어야 되고요. 임솔은 네 따로 해야 되니까 아내는 안 됩니다. 안현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본인 거니까 넣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보험료부터 넣겠습니다. 보험료부터. 자, 먼저 류선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밑에 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전 책 보고 하겠습니다. 류선제 갖다 놓고 먼저 보장성 범위가 따닥 하시고 여기다가 얼마 찍어야 돼요? 94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류도 찍어야 돼요. 류도 찍고 또 따닥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에다가 70만원 넣고 장애인 전용에다가 50만원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교육비도 우리가 인별에 있으니까 교육비는 본인만 류선제에다 넣고 본인 우리 얼마냐? 428만원 이거였고요. 본인 여기 되셨고 자, 의료비는 이제 우리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F2 눌러서 임솔 엔터. 자, 국세청 정말 없었으니까 자, 없고요. 300. 그 다음에 우리가 실손이 250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2
안현주 엔터 치시고 국세청. 자, 안현주 332만원. 322만원. 자, 이렇게 하시고, 실수는 없습니다. 다음 F2 누르시고, 류진. 자, 국세청. 자, 그 다음에 152만원인데요. 152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유선재가 본인이 2,652만원. 그 다음에 본인의 현금 영수증 125만 2천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안 되고 안현주 엄마 있죠. 안현주 엄마가 602만원이 신용카드. 602만원. 자, 없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카드 쓴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금저축. 자, 이제 연금저축이 왔는데 여기에 연금저축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연금 아니고 연금저축이라고 했고요. F2 누르시고 어디냐? 삼성생명보험. 자, 그 다음에 153-05724-73285 이겁니다. 납입 금액이 1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 사항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부양가족에 넣고 신용카드, 의료비 여기가 넣었어요. 기부금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조정해서 이렇게 초록색에 공제금액 계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 하셨으면 마지막에 뭐 하셔야 돼? 자, 이거 아직 안 불러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불러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면 빨간색이 검정으로 바뀌고 다 화면이 불러와요. 이렇게 하셔야 완전히 다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하시면 이제 여기를 닫기 버튼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셔가지고 이론 문제 답안. 우린 장부조회 안 나니까 이론 문제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안 저장을 USB로 저장하시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요번에 118회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